2022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65년간 잠들어 있던 한 사건의 진실을 발표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 최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던 상자 속 소년의 신원을 마침내 찾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6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름조차 없이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로 불려야 했던 소년. 과연 그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때는 1957년 2월의 어느 쌀쌀한 겨울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적한 숲속, 이곳은 폭스 체이스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다. 당시 근처 대학교에 다니던 한 젊은 남성이 숲속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J.C. 펜이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커다란 종이 상자였다. 무심코 상자 안을 들여다본 남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만다. 상자 안에는 낡고해진 격자무늬 담요에 쌓인 채 금발의 어린 남자아이가 마치 잠을 자는 듯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겁에 질린 남자는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될까 두려워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고 만다. 그로부터 며칠 뒤 또 다른 남성이 같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4세에서 6세 사이로 추정되는 소년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아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온몸에서는 둔기에 의한 폭행 흔적이 무수히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반복적인 구타였다. 더욱 기이한 것은 소년의 머리카락이 누군가에 의해 서툴고 거칠게 잘려나간 상태였고 손톱 역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마치 범인이 아이를 살해한 후 신원을 감추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였다. 필라델피아 경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상자 속 소년이라고 명명된 아이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 40만 장이 도시 전역과 인근 주까지 배포되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이 비극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경찰은 소년의 지문을 채취하고 치과 기록을 대조했으며 전국의 모든 실종 아동 신고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어떤 곳에서도 아이를 찾는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처럼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렇게 10년, 20년, 50년, 강산이 5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잊은 것은 아니었다. 사건을 처음 맡았던 수사관들은 퇴직 후에도 개인적으로 사건을 추적했고 비도크 소사이어티와 같은 법의학 전문가 단체는 자발적으로 사건 파일 재검토에 나섰다. 그들은 소년에게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매년 그의 묘지를 찾아 추모했다. 그러던 중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흥미로운 가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첫 번째 가설, 수수께끼의 위탁모 가정. 사건 현장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던 한 위탁모 가정. 1960년 한 정신과 의사가 이 위탁모 가정이 아이를 구매했고 아이가 사고로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제보를 해온다. 당시 경찰은 이 가정을 수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훗날 이 위탁모 가정의 딸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과연 소년은 위탁 가정에서 희생된 것이었을까? 두 번째 가설, M 부인의 증언. 1998년 M이라는 이니셜로만 알려진 한 여성이 나타나 충격적인 증언을 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한 남자로부터 어린 소년을 사들였고 수년간 그를 성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이다. M 부인은 소년이 구운 콩을 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맞아 사망했고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숲속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특히 소년의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대목은 실제 증거와도 일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M 부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미궁 속에 빠져있던 21세기.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기술 DNA였다. 2019년 수사팀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바로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의 유해를 다시 발굴하여 DNA를 채취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신 유전학적 계보 분석 기법을 동원하기로 한다. 이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이용해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먼 친척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계도를 역으로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하는 혁신적인 수사 기법이었다.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직소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수사팀과 유전자 계보학자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방대한 가계도를 분석하며 소년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운명처럼 한 쌍의 남녀를 특정해낸다. 그리고 2022년 12월 8일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역사적인 발표를 한다. 그렇다. 65년 만에 소년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1953년 1월 13일에 태어난 조셉. 그의 출생 증명서까지 확인되면서 길고 길었던 신원 찾기 여정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DNA 분석 결과 조셉의 부모 역시 신원이 특정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놀랍게도 조셉에게는 살아있는 이복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65년의 세월. 한 아이가 태어나고 고통 속에 쓰러져가고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혀야 했던 비극적인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매듭을 풀어낸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과 기적과도 같은 과학의 발전이었다. 비록 조셉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소년은 더 이상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아이가 아니다. 그는 조셉 오거스터스 자렐리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진 한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의 이름이 밝혀진 지금 경찰은 새로운 단서들을 토대로 진범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차갑고 어두운 상자 속에 감춰져 있던 그날의 진실은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65년 만에 이름을 찾은 소년 조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미제 사건의 진실은 결코 시간 속에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